자,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보험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주보험을 찾아라, 뼈대보험을 찾아서 부족한 부분은 정기보험으로 10년짜리, 20년짜리로 보완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한 보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근데 그거 검토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번에는 상품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느낀 바를 이 영상 속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건 얼마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많은 채널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가입한 이후에 유지 관리하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고객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의무가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지의 의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통지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지의 의무는 보험 가입할 때 내가 무슨 병이 있고 어디가 아팠으며 내 직업이 뭐며 뭐 이런 거를 고지를 하는 거죠. 자, 고지의 의무는 물어보는 사람이 있길래 얼마든지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통지의 의무는 모르시는 분 아니면 소홀히 하시고 등하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통지의 의무는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중간에 직업이 변경되거나 이륜차를 타거나 위험한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있다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통지를 안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같은 보험을 들어도 전화 한 통으로 온전한 보상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통지의 의무는 고객들이 알아서 보험사에다 연락해 주기 전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통지의 의무가 중요하느냐라고 한다면 보험사는 직업을 세 가지 구분으로 합니다. 위험도가 적은 사무직 1급자, 그 다음에 조립라인이라 아니면 생산관리, 현장에 참여를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을 2급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3급자라고 해서 보험료가 상해 담보는 보험료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1급자가 적겠죠. 3급자가 많이 있겠죠. 두 번째는 지정 청구 대리인 제도라는 걸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치매보험을 들었어요. 중심보험을 들었어요.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서류를 챙겨서 누가 대신 청구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지정 청구 대리인 제도를 2014년도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정 청구 대리인은 가족입니다. 가족만 할 수 있는데 가족 중에도 삼촌 이내의 친족, 배우자나 삼촌 이내의 친족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 청구 대리인 제도를 꼭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치매보험을 들으신 분들, 그리고 종신보험을 들으신 분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지정 청구 대리인 제도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정 청구 대리인은 수익자하고는 틀립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수익자는 두 가지로 나누죠. 아무런 얘기를 보험 가입하실 때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셨을 때는 사망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 그리고 사망 외 수익자는 본인, 피보험자 본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입할 때 당시 아니면 유지 중에도 내가 이 사람으로 지정을 해주고 싶어, 해놓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니 수익자 변경도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은퇴 이후에 보험료 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 확인하셔라. 두 번째로는 통지의 의무, 직업이 변경됐습니다. 내가 이런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륜차를 탑니다. 지체 없이 보험사에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되는 고객의 의무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정청구 대리인 제도를 활용을 하셔라. 치매보험을 들어놓고 지정청구 대리인 제도를 지정을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정청구인 제도 꼭 이용을 하시고요. 사망보험금 수익자, 사망보험금 외 수익자 지정하실 수 있다면 이것도 지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누워 있거나 이랬을 때 저한테 이 양반 보험 등기에 뭐가 있나 확인 좀 해줘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줄 수가 없죠. 개인정보 동의가 없다면 해드릴 수가 없죠. 그렇다면 가족이 모두 볼 수 있게끔 리스트를 마련해 가지고 보기 좋은 장소에다가 비치해 두거나 아니면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다면 이런 경우는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생활의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험은 가입하는 채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 관리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의 효력을 100%, 120%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거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에, 장마에, 무더위에 여러 가지 힘듭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행여나 안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